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그 측백나무 오일 효과 효능과 구매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게시를 해 놓았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필요한 만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건국절을 앞두고 좀 그 광복회장 이종찬 씨의 이런 그 정말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망언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아주 비난과 질타가 아주 그냥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주는데 오늘 오후에는 그 고용주 공안검사장이 있으시죠. 그 고용주 선배님께서 지금 일본에서 홍영공사라는 분이 쓰신 글이다 그러면서 또 이걸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읽다 보니까 과거 1990년대 초반에 저도 젊고 홍영공사님도 젊었을 때 우리가 체육대회인가 무슨 그 야외 봉사 활동을 끝내고 나서 그 우리가 그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그날 일본 지역을 대표해서는 이제 홍형 선배님이 나오시고 또 중국 지역을 대표해서는 또 제가 나가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날 아마 저나 홍형 선배님이나 둘 다 거의 아마 시체가 되어버렸던 그런 또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홍형 공사님은 업무에도 그야말로 그 열정 덩어리셨고 뭐 그 침대를 사무실 옆에다 놓고 뻑하면 그냥 사무실에서 잠을 자는 이런 정말 열정의 그 애국의 화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보부에 참 그 몇 안 되는 훌륭한 공작관 선배셨던 것으로도 기억하고 있는데 퇴직하신 이후에도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홍영 선배님께서 남긴 내용들을 한번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보부, 즉 현재의 국가정보원 핵심 요원 출신으로 국내외에서 정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보공사가 역시 중앙정보부 출신이지만 김대중 정권 첫 국정원장을 맡아 이른바 국정원 대규모 학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통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종찬도 육군사관학교, 홍형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이종찬은 우리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전 6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비겁하고 더럽고 추악한 쓰레기라고 평가받는 반면에 홍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우리 특히 공작관들로부터는 매우 훌륭하고 공작 마인드가 탁월하며 정말 현실과 이상을 적절하게 정말 빈틈없이 잘 소화해냈던 정말 불세출의 영웅에 해당하는 그런 선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육군사관학교 나와도 이렇게나 다릅니다. 즉 똑같은 정규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르고 그러니까 과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즉 부모가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면 역시 그 후손도 그렇게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종찬은 박정희 정권 때 김종필 주도로 만들어진 중앙정보부에 들어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는 민정당 요직도 지내는 등 당초 한국의 보수파 중에도 상당히 많이 오른쪽 진영에 몸을 담았었다. 하지만 뒤에 김대중과 손을 잡고 김대중 정권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내면서 국정원을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이익에 봉사한 이상한 정보기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적인 북한 정권의 이익에 봉사한 이상한 정보기관으로 변질시키는데 결과적으로 한몫을 하고 정통 국정원맨들이
제대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면 홍형 전 공사는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자행되었던 소위 국정원 학살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몸담았던 정보 분야 공작 파트 공직을 떠나야 했던 피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다. 이 말도 진실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제1교포 및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등을 주요 독자로 해서 일본어로 발행되는 통일일보, 도이스니포 주간으로 사실상 지면 제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자, 홍형 전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신화에 컴플렉스를 가진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대중의 쫄개인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 종북의 숙주답게 건국절을 앞두고 앞뒤를 못 가리는 짓을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종찬은 자기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를 따로 한다고 하니 광복회장 이종찬이 정부 행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기회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끊기 바란다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홍영 공사는 또 이종찬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 등을 했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견하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홍형 전 주일공사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신화에 컴플렉스를 가진 한국인들. 김대중의 쫄개인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 종북의 숙주답게 건국절을 앞두고 앞뒤를 못 가리는 짓을 하는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찬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걸 절대 용납 못한다느니 보훈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대한다는 등 언론을 불러 떠들고 정부가 주최하는 8.15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종찬은 자기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를 따로 한다고 한다. 광복회장 이종찬이 정부 행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그의 자유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기회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끊기 바란다. 나는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한 날을 왜 한국인들이 국경일로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없다. 평양 것들이야.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항일투쟁으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이라고 설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얌전히 있다가 해방 후에 비로소 치열하게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그것도 남노당이 설칠 때는 싸우지 않고 광복절만 기리겠다는 부류들은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해방 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인구 1000명 정도인 국민들을 이끌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것을 경축하고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국절을 경시하는 세력은 재헌 국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4.3 반란을 일으켰던 남노당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정당화하는 세력들과도 맥을 통하는 자들일지 모른다. 이종찬은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하다가 애국 청년 장교에게 사살된 김구를 존경, 추앙하는 부류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 등을 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의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대견하다. 자, 이렇게 홍형 전 정무공사의 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요. 이 홍형 공사님은요, 굉장히 정신이 올곧으신 분이에요. 진짜 자나깨나 국가안보 생각밖에 없었던 저희 정보부 내에서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애국심이 탁월했던 그런 동료였고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홍영 선배님의 그 모습을 이어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일본에도 많은 우리 동료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를 제가 회상해 보면은 홍영 선배 밑에서 훈련받고 조련했던 그런 직원들 동료들이 지금까지도 퇴직한 이후에도 훌륭한 공직에서의 생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요 이 이종찬이라는 사람은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 성공 직후에 한 달 만에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이 태어납니다.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해요. KCIA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많은 수의 서울대학교 특히나 물리대 출신의 많은 선배님들이 당시 새로 만들어진 국가조직에 영입이 되었었고요. 또 정규 과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수준의 에이스들을 뽑아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담금질을 통한 강철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때 정규과정 1기생에는요 정말 탁월한 저희 그 정규과정 선배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입부해서 그때 훈련받고 하반기 때 부산지부를 갔을 때 우리 그 부산지부장 했었던 모 선배님도 당시 정규과정 1기생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정규과정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이 정규과정을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는 국가의 조직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하시라도 우리 몸을 족을 위해서 내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수훈련도 해야 되고 또 IBS 공포트를 메고 또 해상 침투 훈련도 하고 지금 특전사 우리 베레모 용사들이나 아니면은 해군 UDTC의 그린베레 용사들이 받는 훈련을 좀 축소하긴 해도 거의 대동소이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남자로 또 다른 공작관으로 또 다른 요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 훈련은요 저도 직접 받아봤습니다만은 공수훈련 같은 경우는요 창공에서 몸을 던지고 떨어질 때 생명선이 1만, 2만, 3만 산계검사하면서 켜지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아주 짜릿한 희열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하라 그러면 매일 타라 그래도 저는 타겠다고 할 만큼 그 공수 낙하 훈련은 아주 재미난 스포츠 운동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특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특혜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훈련이죠. 자, 그런데 그 즐거운 공수훈련을 받으면서 훈육관의 지시를 귓등생이로도 안 듣고 다리를 똑 부러뜨렸던 첫 번째 발목 부러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종찬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정규과정 1기생들을 가리켰던 그 민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아버님하고는 군대에서 친구 사이로 지냈던 분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더러 종찬이는 정말 육사를 낳았다지만 진짜 고문관 중에 고문관이었다. 너는 절대로 그 녀석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아버지 그 민 회장님의 가르침이 됐어요. 물론 민 회장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자, 저는 이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우리 정규과정 1기생을 지도했던 그 특공무술, 격술, 그 다음에 공수훈련을 담당하셨던 제 선친의 친구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늘 저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저도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이종찬 씨가 어쩌다가 이 해필이면 11.6 나던 그때 총무국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총무국장의 역할을 인사를 담당하는 또 역할이 있는데 바로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로 넘어올 때 수백 명의 모가지를 또 쳤어요. 1000명을 안 넘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안전기획부가 그 어부지리로 당선된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또 국가정보노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때도 또 580여 명에 달하는 주로 경상도 출신의 대공
수사관, 아주 베테랑들이죠. 그 다음에 정보관, 공작관 이런 사람들의 목을 날려버렸는데 아직도 그분들이 그 원통한 원한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도 무시당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선배들이 지금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참극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종찬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던 할아버지 이회영의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제2, 제3의 이회영과 같은 아나키스트, 그 다음에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똑같은 육사를 나온 우리 정규과장 선배였던 홍영 공사께서 이와 같은 글을 왜 쓰셨겠어요? 얼마나 정말 국민들 보기에 안타깝고 창피하고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이종찬 씨에게 좀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면 90인데 내일 모레면 향불 맡을 나이인데 이제라도 좀 정신 차려라 라고 이렇게 좀 훈계하듯이 후배가 선배에게 쓴 글이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흉내 그만 내고 문재인 형님 호위무사로 이래서 급속하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된 것까지 다 이해할 텐데 지금이라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의 동생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의 동생이 한동훈이다. 이들 셋은 똑같은 좌파 좌익 사상에 전염되고 물들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문재인이가 했던 짓을 보면 뭡니까? 유엔 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것을 맺어서 북한 저 승냥이 떼들과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김대중이가 이룩하지 못했고 노무현이가 이룩하지 못한 것을 하자고 했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재인이를 잡아다가 반역죄를 수사를 해라. 반중 친미를 한다고 약속을 해라 라고 해서 믿고 윤석열 정권을 처음에는 신뢰하고 밀어줬더니 취임식하는 날부터 배신을 때리기 시작하더니 재무부 저승사자 브라이언 넬슨 차관이 다녀갔는데도 그 브라이언 넬슨 차관은 재무부에 있는 테러 금융정보국을 관할하는 저승사자 중의 대장님이죠. 자, 그리고 정확하게 2년 후가 되는 2024년 6월 28일 또다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에 있는 에브리얼 하인스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번에는 충고가 아니야. 뭐다? 우리가 이대로 지금 형 집행을 한다. 맞고 하든지 그냥 하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해라. 아마 최후 통첩을 하고 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따구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 이종찬에 대해서 친구 아버지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또 내가 신봉하는 좌익 사상의 대부이시니까 이러면서 이 자를 그냥 뒀다가는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금 미국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너도 문재인과 똑같아. 한동훈이도 너랑 똑같아. 너희 셋은 똑같은 좌파 사상가들이야. 우리가 못 믿겠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판국에 또 이종찬의 이런 망언에 이끌려서 제대로 된 우리 이번 8월 15일 행사를 갖지 못한다면 똑같이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어떠한 식의 피비린내가 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혈맹이다. 유일한 우방이다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이번에 수미테리 사건처럼 북쪽의 김정은이가 수미테리를 제거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해서 국정원 안에 있는 간첩들이 미국 방첩 당국에게 그동안 수미테리가 한 행동을 요약 정리해서 고자질을 하는 이런 일. 거기다가 지금은 국정원 차장이라는 놈이 과거 공작 업무를 할 때
있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현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매월 월급을 주고 또 사업비다 그래갖고 공작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떼먹은 돈이 지금 근 100억에 가까워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야, 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종찬이처럼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금 외부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상당 부분 지금 근접을 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국정원이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나 무능하고 무지한 윤석열 정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화는 절대로 혼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개로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런데 지금이 다 그런 때예요. 나라가 망하고 국가정보기관이 망실되고 또 정보사 마찬가지로 귀한 신원정보 자료들이 유출이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어디 있다? 국가정보원이 망가진 곳에 있다. 그 망가진 곳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당시 국정원장을 했던 서훈과 박지원, 또 그 밑에서 차장을 담당했던 김상균, 박선원, 노은채, 그 다음에 윤형중, 천세영, 이런 자들이 차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요, 제2의 박정희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제2의 전두환을 찾아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명심해야 될 거, 절대로 앞으로 서울대학이니 고대니 연대니 뭐 명문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서 이 법조계에 있는 이 부패한 카르텔, 이 범죄 조직이에요. 이 법조 카르텔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그들을 능멸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이 나라가, 이 국민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양아치 건달 출신의 그 서울 법대들에 대해서 뭐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런 병신 같은 헛소리를 뻘뻘 내뱉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라고 하는 이 병신 쪼다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일본에서 활동하시면서 귀한 우리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홍영 선배님의 글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